25쪽 두 집합 A, B에 대해서 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하기 전에 자 이제 그 저번에 알려드릴 때 이 기호를 어떻게 쓰는 건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도로만 그것만 얘기했죠. 어떻게 읽는지는 얘기 안 했지. 그치? 아니 뭐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뭐 그냥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속한다 포함된다 이게 그렇게 막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막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더더욱이 속한다라는 말은 그냥 속한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한테 좀 받아들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은 그렇게 쓰는 용어고요. 여기 쓰는 용어고요. 굳이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 이제 영어 조사에 아니 전치사인가? 전치사에 뭐 막 안에 뭐 이런 얘기로 그런 거 쓰잖아요. 그죠? A, in, A 뭐 정도로 읽는 것 같고 얘는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는데 얘도 in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안 한 겁니다. 안 중요해요. 얘는 어떻게 읽는지 더더욱 안 중요하고 마찬가지 이거 어떻게 읽는지 그렇게 막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A가 A의 원소다 이 정도만 보통 얘기를 해서 알겠죠? 집합은 적게 그렇고 얘는 이렇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보통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오케이. 다시 25쪽 11번 다시 갑시다. 이 집합 A라는 집합은 3이랑 4가 원소고요. 그다음 B라는 집합은 1, 2, 3, 4, 5가 원소인 집합이네요. 그치? 그래서 우리 하고 싶은 거 A가 X의 부분집합이고 X가 B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부분집합이니까 X에는 3이랑 4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그렇죠? 그렇죠? 3이랑 4가 반드시 있어야 돼. 나머지는 뭘 넣든 상관은 없는데 적어도 B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우리가 원소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B라는 집합을 보니까 1, 2, 3, 4, 5 얘네가 있잖아. 그렇지? X는 지금 3이랑 4를 갖고 있잖아. 반드시 넣어야 되죠. 그렇지? 얘랑 반드시 있고 나머지 1이랑 2랑 5만 여기에 적당히 잘 넣어주면 이걸 만족시키는 집합 X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겠지. 아이디어가 이해가 되십니까? 괜찮으시죠? 결국에는 1, 2, 5만 가지고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로 바뀌는 문제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따라서 하나, 둘, 셋, 세 개니까 4의 3승 8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신가요? 이게 다예요. 별거 없어. 말은 긴데 공무원이 생각해보면 사실 풀이라고 할 것도 없어. 이게 풀인데 뭐. 그쵸? 예, 그렇고요. 그래서 연습 문제네요. 풀어오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뭐 여기 연습 문제 구성을 보면 지금 이제 26쪽에 스텝 1 써져 있고요. 29쪽에 스텝 2 써져 있는데 뭐 나중에 뒤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보면 스텝 3도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이거 스텝 1, 2, 3 이렇게 구분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서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그 네임밸류가 있잖아. 이름값 하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만 봐도 중학교 때 우리 많이 풀었던 뭐 라이트생 같은 것은 좀 쉬운 편에 속했죠. 그래도 그렇지? 일품, 최상, 1등급 이런 책들은 좀 우리가 어려운 편에 속했었잖아. 그렇지? 그런 이름이 갖고 있는 그런 게 뭔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미리 구분해 놓으면 문제를 읽기도 전에 쫄아버립니다. 네, 쫄아버려요. 그래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좀 많아. 그래서 이런 걸 자주 안 좋아하긴 하는데 문제 읽고 쫄지 마십시오. 알겠지? 문제를 읽고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갖고 있는지 그거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하고 알겠지? 알겠죠? 왜 너네 푸는 사이는 그 뒤쪽에 어려운 문제 다 푸잖아. 다 풀 수 있잖아. 진짜 어려운 거 몇 개든 빼고는. 그렇지? 쪼이지 말고 쪼이지 말고 그냥 천천히 풀어보면 돼. 알겠지? 네, 이렇게 연습 문제 수정해 해보시고요. 쌤, 따로 종이 받아서 풀어요. 아니 그냥 연습해서 풀면 돼. 왜냐면은 정석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에 풀이가 있었잖아. 그렇지?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집합의 연습 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는 집합을 우리가 먼저 얘기를 했었죠. 그냥 집합을 먼저 우리가 정리했죠. 그렇지? 집합이라고 했던 거는 어떤 뭐 객관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상들을 우리가 모아놓은 거죠. 그렇지? 모아놓았고 그 안에 하나하나 구성 요소들을 갖다가 우리가 원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대상이 우리 집합의 원소이면 그걸 우리가 삼지창처럼 생긴 이런 기호를 써가지고 속한다 해서 이렇게 기호를 썼죠. 아니면은 짝대기 하나 그어가지고 속하지 않는다, 원소가 아니다 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 이제 원소랑 집합 간의 얘기를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집합이랑 집합 간의 관계를 얘기했었죠. 그치? 저번에 집합이랑 집합 간의 관계를 얘기해서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거를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된다 라고 정의를 했었죠. 기억이 나시죠? 외웠던 거니까. 그 다음에 부분집합 개수도 우리가 구했고요. 그렇지? 다 따라오고 있죠? 머릿속에 외웠던 거 기억이 나야 됩니다. 생각이 나야 돼요. 네. 이번에 할 건 뭐냐면은 그 집합을 여러 개를 가지고 이걸 놀아볼 거야. 여러 개를 가지고 놀 겁니다. 뭐 말은 좀 그렇긴 한데 집합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이 집합에는 1, 2, 3, 4가 원소고요. 1, 2, 3, 4가 원소고요. 집합 B는 3, 4, 5를 원소로 놨습니다. 3, 4, 5는 원소로 놨습니다. 이걸 뭐 할 거냐면은 두 집합 쳐다보고 있으니까 3 공통으로 있죠. 4가 공통으로 있죠. 그치? 분명히 서로 다른 집합인데 똑같이 생긴 것들이 있네요. 우리 얘네들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 얘들 얘기해보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 그래서 좀 따로 빼봅시다. 따로 빼면 우리가 그것들로 집합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집합을 쓸 수 있겠죠. 그치? 이 집합은 여기에도 있고 집합 A에도 있고 집합 B에도 있는 원소들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치? 이러한 집합을 갖다가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교집합. 교가 뭐라 해야 되나? 교차한다고 해야 돼. 그 교라고 쓰면 그런 의미를 건데 아마. 예를 들면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만나잖아. 우리가 이 점을 갖다가 교점이라고 하죠. 같은 얘기일 겁니다. 네, 같은 단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하고요. 좀 더 정확히는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겠죠? 그 기호는 A와 B의 교집합 이렇습니다. 이렇게 써요. 알겠죠? 저번에 2기호를 배웠죠? 이번에 2기호가 나왔습니다. 좀 헷갈릴 거예요. 좀 헷갈릴 거야. 자주 봐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 집합 C가 이렇게 있고요. 집합 B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찬가지 쳐다보고 있으니까 C가 또 공통으로 있죠. 그래서 C와 D의 교집합은 C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교집합이고요. 그래서 읽어보면 이거 32쪽에 있는 이 중심계를 조금만 나중에 보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교집합 기호고요. 어떻게 읽냐면은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거를 A 교 B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고요. A 캡 B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이건 그냥 교집합 9글자 따로 그냥 이렇게 있는 거고, A 캡 B는 얘가 모자처럼 생겼잖아. 요거 모자에 챙 빼고 이 부분만 따가지고 모자 좀 그래서 캡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 안 하죠. 진짜였죠. 네. 어떻게 읽든 상관없어. 어차피 둘 다 알아 넣어가지고 원래 읽든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 이번에 볼 거는 그래? 공통으로 있는 것만 따로 뺐었잖아. 그치? 아까 했던 거는 이번엔 뭘 할 거냐면요, 다 모아볼 겁니다. 그냥 공통으로 상관없이 그냥 싹 다 모아볼 겁니다. 마찬가지 A와 B에 있는 원소들을 전부 싹 다 모아봅시다. A에 있는 원소 1, 2, 3, 4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 다음 B에 있는 원소를 보니까 3, 4, 5가 있지. 그치? 또 3, 4, 5를 쓸 건데 한번 있네요. 3 또 쓰나? 안 쓰죠. 공통된 거 우리 안 쓰기로 했습니다. 3이 한 번 있고요. 4도 있고 4도 공통으로 있으니까 안 쓰고요. 그 다음 5 이러한 집합도 우리가 고려해 볼 겁니다. 이러한 집합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름이에요, 이름. 이게 좀 이거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요. 어떻게 쓰냐면은 A와 B의 이걸 위쪽으로 로 기호를 씁니다. 이런 기호를 써요. 마찬가지 이것도 어떻게 읽냐면은 뭐 A합 B로 읽는 사람들도 있고요. 마찬가지 이거 앞에 따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A 유니온 B 로 읽는 사람들도 있고요. 상관없어. 영어 단어에 유니온이라는 말인데 이게 모아놨다는 얘기거든요. 모아놨다는 뜻인데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 앞에 U자를 따가지고 길게 늘려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 어떻게 읽든 상관없습니다. A와 B를 읽든 뭐 A 유니온 B를 읽든 마음대로 읽으세요. 어떻게 얘기하든 다 알아먹긴 합니다. 알겠죠? 마찬가지 이 C랑 D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까? C와 D의 합집합을 또 구해봅시다. 합집합을 싹 다 모아놓는다는 거죠? 싹 다 모으는 거니까 C에 있는 원소 먼저 쭉 씁시다. A, B, C 쭉 쓰고요. 그 다음 D에 있는 원소 쭉 쓰려고 봤더니 C가 있네요. 중복 빼고 또 안 쓸 필요 없죠. 예, C 썼고 그 다음 D 씁시다. 네, 이렇게 닫고요. 그래서 집합 C와 집합 D의 합집합은 이게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괜찮으신가요? 네. 이런 집합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32쪽을 좀 보면은 합집합이라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써놨잖아요. 그치? 이제 합집합 정의를 볼 건데 A 합집합 B라는 걸 이제 우리가 정의할 건데요. 이 원소가 잘 보고 있으면은 A 합집합 B에 있는 원소를 보고 있으면은 하나 골랐는데 A에 있을 수도 있죠. 그치? B에 있을 수도 있죠. 그치? A에 있든 B에 있든 상관이 없지.
그치? 어쨌건 모아놓은 거잖아. 모아놓은 거니까 A의 합집합 B의 원소 X는요 A의 원소여도 상관이 없고 B의 원소여도 상관이 없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여도 되고 이거 여도 되는 거니까 또는 5월. 그래서 여기 32쪽 합집합 A 유니온 B는 X바 X는 다시 X바 X인 A 또는 X인 B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이런 정의가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쓰는 이유를? 괜찮죠? 주인 괜찮니? 제가 괜찮니? 다음 교집합도 봅시다.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는 교집합 쳐다보고 있으니까 A에도 있고 B에도 있잖아. 그쵸? 교집합의 원소 하나 고르면은 여기 두 개 모두 있는 거지. 여기에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여기에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 원소가 A에 또 있어야 되고요. B에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죠. 둘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지. 이번에는 그리고 and 이해가 되십니까? 또는과 그리고 뭐 5월로 쓰든 and를 쓰든 편하게 쓰세요. 알겠지? 한국어로 쓰냐 영어로 쓰냐 그 차이니까 다 똑같이 알아보고요. 괜찮아요. 한국어 하고 싶으면 좀 더 편할까요? 상관없으십니까? 이 정도는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합집합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교집합이라는 것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런 예시들을 기반을 해서 괜찮죠?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경우도 하나 있는데 우리 이번에는 A랑 A라는 집합이랑 C라는 집합을 한번 쳐다봅시다. 합종부터 해볼까요? A 유니온 C 이렇게 해보면 1, 2, 3, 4 그러니까 원수 다 모아야 되는 거니까 쓰고요. 그 다음 쓰려고 보니까 없네? A, B, C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치? 숫자랑 알파벳이 같이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모아놓은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A와 C의 교집합을 한번 쳐다봅시다. 있나요? 없지. 공통의 원소가 없네요. 원소가 없네? 공집합이지. 그렇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서로 소라는 걸 얘기할 겁니다. 집합 A와 B가 서로 소라는 말은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갖다 우리가 서로 소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수, 정수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서로 소를 얘기했었죠? 그렇지? 자연수 얘기하면서 공약수가 1이 되네. 그러다 우리가 서로 소라고 했었지. 자연수에서는. 그렇죠? 집합에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것 같다 우리가 서로 소라고 부를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부를 겁니다. 알겠죠? 서로 이제 우리가 아는 거 두 개예요. 뭐 정수에서 정수들 간의 서로소 또는 집합 간의 서로소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알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네, 좋습니다. 32쪽 얘기 이런 얘기고요. 이제 합집합, 교집합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합집합이랑 교집합이 뭔지 알았으니까 좀 몇 가지 예시들 좀 들어오면서 좀 더 봅시다. 좀만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인데 33쪽 이쪽 예시들을 봅시다. 첫 번째 거 A랑 어떤 집합 A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아무거나 한번 가져와. 그거랑 공집합을 가져옵니다. 이 둘의 합집합을 고려해볼게요. 이 둘의 합집합은
뭘 구하니? 준영. 공집합. 응? 어떤 집합 A 그냥 마음대로 가져오자. 그거랑 공집합을 가져옵니다. 이 두 개의 합집합을 생각을 해볼거야. 뭘 구하니? 준영. 원소를 뭐 모으는 거잖아. 그쵸? 뭘 구하니? A의 원소. A가 되겠죠. 같은 어떤 집합이랑 텅 빈 집합이랑 원소를 싹 다 모을 건데 그럼 A에 있던 것들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러겠죠. A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번엔 A랑 A의 합집합을 또 고려해봅시다. 그럼 뭘 구하니? A. 그치? 가져왔는데 똑같은 것들밖에 또 없는 거야. 같은 집합이겠죠? 다음 마찬가지 어떤 집합 가져와가지고요 공집합과 이번엔 교집합을 할 겁니다. 뭘 거 아니죠? 공집합은 텅 비어있는 집합이지. 그치? A에는 원소가 뭐 있든 말든 상관이 없죠. 그치? 아무것도 없는 애랑 공통된 게 있나요? 없지. 뭐겠어? 그렇지. 공집합이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괜찮으신가요? 마찬가지 A와 똑같은 집합의 교집합을 또 쳐다봅시다. 사람 뭘것 같아? 그렇지. 이해했죠? 똑같은 집합이 있어. 공통된 거 찾으래. 전부 다잖아. 그렇지. A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 2번 찾아봅시다. 두 번째 거 이번엔 어떤 집합 A랑 두 집합의 합집합을 고려할 겁니다. 합집합을 고려할 겁니다. 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조금만 좀 더 체크하고 갈게요. 아까 A라는 집합이 있었고 B라는 집합이 있었잖아. 그치? 이거 좀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까 했던 예시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1, 2, 3, 4, 3, 4, 5 했었죠. 우리가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 벤 다이어그램 써가지고 우리가 집합을 표시하죠. 그냥 A부터 대충 그려봅시다. 이렇게 집합 A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까 집합 B에도 A랑 똑같은 원소들이 있었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었죠.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만나도. 그래서 그림상에서 그냥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이 빗금친 부분이 A 교집합 B가 되겠고요. 그다음 이만큼 전체 싹 다 합쳐놓은 거잖아. 얘가 A 합집합 B가 되겠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직관적으로 좀 얘기하면 좋을 겁니다. 서로 한번 얘기해볼까? 두 집합이 서로 하는 말. 교집합 텅 비어있다는 소리잖아.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말은 텅 비어있다는 소리인데 다시 얘기하면은 똑같은 원소가 없다는 얘기지. 그치? A가 있어. 똑같은 원소가 없다네. 안 만나겠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좀 되십니까? 괜찮죠? 이 그림이 A 캡 B가 공집합인 거. 이런 게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됐죠? 그 다음 좀 더 쳐다보면은 교집합을 쳐다봅시다. 교집합이랑 그러니까 A랑 B의 교집합이랑 집합 A만 이제 좀 쳐다봅시다. 쳐다보면은 A에 비해서 A 교집합 B가 이만큼밖에 없죠. 작지. 그치? 교집합은 작은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작은 겁니다. 이 작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 좀 느낌이 오시나요?
괜찮아. 지금 괜찮아. 주영 괜찮아. 주영 괜찮죠? 다음 일단 합집합 찾아볼까요? 마찬가지 이번에는 집합 A랑 집합 A와 B의 합집합을 찾아봅시다. 합집합은 크죠? A보다. 그치? 큰 거. 큰 거. 괜찮으십니까? 작다 크다가 이제 어떤 거 얘기하는 건지 대략 느낌 좀 오시나요? 괜찮은 거 맞죠? 그럼 괜찮지? 가봅시다. 그래서 33쪽 얘기를 해보면 A랑 어떤 집합 A랑 두 집합 합집합을 고려해 볼 겁니다. A가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인가요? 부분집합이지. 포함되죠. A 합집합은 큰 거라면서 A보다 큰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괜찮죠? 그럼 두 번째 마찬가지 논리로 B랑 A 합집합 B를 볼 건데 합집합 큰 거라면서 B보다 크겠죠?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신가요? 그럼 괜찮아? 그럼 괜찮아? 그 다음 왜 집합이랑 어떤 집합이랑 집합 A랑 이번엔 집합 B의 교집합을 또 쳐다봅시다. 교집합 작은 거라면서 작은 거라면 교집합이 집합 A 안에 쏙 들어가죠? 무슨 집합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방향만 바꿨는데 뭐 우리 부등호에서 이거나 뭐 방향만 나는 거니까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비슷한 얘기로 B랑 A랑 B의 교집합을 또 고려해보면 마찬가지 논리로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괜찮으신가요? 괜찮죠? 오케이. 찾아봅시다. 세 번째 거. 이건 좀 복잡하네. 찾아봅시다. A가 있고 어떤 집합 A가 있고 집합 A랑 집합 A와 B의 교집합의 합집합입니다. 자, 상황이 이래요. 다시 똑같아. 교집합 작은 거라면서. 그치? 교집합 작은 거라면서. 합집합은 큰 거라고 했지. 그치? 둘 중에 뭐가 더 크니? A가 더 크죠? 합집합이랑 큰 거라면서. A랑 A 교집합 B 중에서 큰 거 A라네. A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림으로 또 쳐다볼까? 집합 A랑 집합 A 캡 B랑 이 둘을 합쳐놔. A가 딱 되겠죠. 그림상에서도 이해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또 어떤 집합 A랑 그 집합 A, B 또 쳐다봅시다. 교집합 작은 거라면서 마찬가지 교집합 작은 거라면서 근데 A 합집합 B는 얘 큰 거지. 둘 중에 뭐가 크니? 얘가 크죠. 근데 교집합은 작은 거야. A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괜찮으신가요? 또 그림을 써봅시다. 집합 A가 있고요. 집합 A 유니온 B가 있습니다. 뭐가 더 작니? A가 작죠. 이해가 되시나요? 괜찮으십니까? 좀 괜찮니? 지금 괜찮니? 다시 교집합이죠? 교집합은 작은 겁니다. 교집합은 작은 거예요. 근데 보면 합집합은 큰 거잖아. 그치? 둘 중에 뭐가 더 작은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A랑 A 합집합 B 중에서 A 합집합 B가 더 크잖아. 작은 게 A죠. 그러니까 A라고. 마찬가지 그림에서 한번 더 보면은 집합 A랑 집합 A 유니온 B 이렇게 큰 거. 둘 중에 작은 거는 A죠. 매칭이 되시나요? 연결이 되시죠? 괜찮죠? 괜찮죠? 네 번째 거 봅시다. 이번엔
A가 B의 부분 집합이죠. 이 경우에 대해서 A 합집합 B 또 찾아봅시다. 합집합은 큰 거라. 큰 거.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면서. 그러니까 B 안에 A가 이렇게 있는 거죠. 뭐가 더 커? B가 더 크겠지. 네, B.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괜찮으신가요? 수능 괜찮니? 주영 괜찮니? 재영 괜찮니? 마찬가지. 교집합도 쳐다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B 안에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면서 B 안에 A가 이렇게 있다. 뭐가 더 작아? A가 작죠? A.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신가요? 재영 괜찮니? 다 괜찮은 거 맞죠? 해봅시다. 그 다음 또 새로운 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거 얘기하기 전에 어떤 상황을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봅시다. 어떤 상황을 좀 우리가 고려를 해볼게요. 자, 내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반 학생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싶어. 우리 반 학생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반 학생들은 논의의 대상이 되니? 안 되죠. 그치? 그쵸? 이 안에서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 개념 그대로 가져갑시다.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34쪽 위쪽에 있어. 34쪽 위쪽에 있는데 전체 집합이라는 게 뭐냐면요. 똑같은 집합이야. 똑같은 집합인데 이 전체 집합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집합을 기준으로 해서 얘 바깥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다. 그냥 그 정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가 우리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반 학생들이 우리의 논의 대상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런 겁니다. 전체 집합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전체 집합이 이런 게 있고요. 일종의 기준? 대충 기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집합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겠다고요. 알겠지?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신가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자연수의 집합을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자연수의 집합을 우리가 전체 집합으로 잡으면은 자연수만 우리가 고려 대상이 되고 자연수가 아닌 것들은 고려한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괜찮으십니까? 자연수들만 얘기를 하고 뭐 정수, 0, 그다음에 3분의 1, 2분의 1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다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괜찮으십니까? 전체 집합은 약간 그러한 결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34쪽 맨 윗줄에 어떤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에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 하고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죠. 말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오늘 제가 한 얘기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일종의 경계 안에 있는 것들 말을 계속 하자니까 좀 여러분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고요. 근데 좀 어떤 결인지는 알겠지?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보통 기호 U를 써가지고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나타내기 나름입니다. U라고 하는 때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U라고 할 때도 있고 뭐 다른 기호 쓸 때도 많습니다. 알겠죠? 근데 보통 많이 쓰는 건 U 정도. 근데 U를 보통 많이 쓰는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반드시 U로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U로 그냥 많이 쓰는구나 그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U로 쓰겠다고 하는. 자, 그 다음 이제 앞으로 할 얘기들은 전체 집합 안에서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 바깥 어떠한 경계 잡아가지고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지 않겠다고. 알겠죠?
U라고 합시다. 네, 여기 써드린 문제 U라고 합시다. 전체 집합 U라고 합시다. 그래서 전체 집합 U 안에 전체 집합 U 안에 어떠한 집합 A가 있다고 합시다. 어떠한 집합 A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집합 생각할 건데 좀 예시를 들어볼까? 전체 집합 U를 갖다가 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라고 합시다. 전체 집합 이거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거 얘네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 알겠죠? 이 U라는 전체 집합 안에 어떤 부분 집합 하나 고려합시다. 그래서 얘는 집합 A는 이거라고 해봅시다. 근데 잘 쳐다보고 있으면은 A는 2, 3, 5, 7이 있잖아. 그치? 근데 나머지 숫자들 1, 4, 6, 8, 9, 10 얘는 A에 없죠. 그치? A에 없지. 그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체 집합 안에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 바깥에 있는 애들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상황 이해가 되시나요? 상황 이해 되십니까? 다시 어떤 전체 집합 U가 있다고 합시다. 이 안에 집합 A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A 바깥에 있는 애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바깥에 있는 애들. 바깥에 있는 애들 또 모아봅시다. 모아보면 1 뭐였지? 4 6 8 9 10 이런 애들이 있죠. 얘네들을 우리가 또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뭐라고 붙일 거냐면은 집합 A에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이 여는 이제 처음 볼 거예요. 처음 보일 건데 아무튼 바깥에 있는 일단은 그 정도로만 봐야 돼. 이제 나중에 이런 여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때 가서 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이 여집합 다시 A의 여집합을 어떻게 쓸 거냐면은 A 그대로 쓰고 지수 자리에 C를 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할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수준 괜찮아요? 수준 괜찮아요? 제가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읽냐면은 A요? 또 읽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A 컴플리먼트라고 읽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읽으세요. 아 진짜 이런 사람 나 처음 봤어. 진짜 봤어. 고등학생 중에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배운 사람이 A 컴플리먼트라고 읽어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든 다 상관없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알겠죠? 잠깐만 스펠링 이게 맞나? 이거처럼 아무튼 그냥 편한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편한 대로 읽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할 거는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집합의 바깥 부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바깥 부분 얘기하는 거죠. 바깥 부분 얘기하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 없으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잠깐 떠나서 어떤 집합 B가 있다고 합시다. 이 집합 B에는 원소 A, B, C가 있다고 합시다. B의 여집합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B의 원소가 아닌 것들 싹 다 여기서 넣어주면 되겠지. 그치? 뭐 있지? 잠깐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네.